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에 쓴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사업 관련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을 팔았어요. 세법에 있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5년 안에 팔 건데 이거를 취득하는 건 사실 되게 아까운 거예요. 차를 팔 때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5년 단위 이내로 차를 어떻게 사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차를 팔 때 이슈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뎀세무 법인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이게 사업용 자동차를 잘 타다가 중간에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론 사업용 자동차가 노후화돼서 팔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신차 나오면은 빠른 시간 안에 바꾸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때 발생하는 세금. 이게 또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대비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동차를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리스냐 렌탈이냐 할부냐 취득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를 또 알면은 또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용 자동차를 팔 때에 대한 세금 이슈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부가세 발생. 사업용 자동차를 사업에 쓴다는 행위 자체가 이제 사업 관련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을 팔았어요. 세법에 있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파요.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내가 사업용 자동차를 팔면은 부가세를 따로 주는 중고차 회사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중고차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팔았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수중에 안기는 돈은 4,500 뭐시기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고가의 중고차를 파시는 분들은 부가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가세 때문에 되게 예상치 못했다. 이거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중에 5천만 원 들어왔다고 다 내 돈 아니야. 부가세 내야 되니까. 그래서 부가세를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내가 중고차 매매상에 파는 게 아니고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엔 괜찮은 거 아니냐. 괜찮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타시던 차를 저는 사업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개인인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쏠 수 없지 않냐. 세금 계산서는 못 쏠 수 있어요. 상대방 주민번호나 이런 거 파악이 안 된다면 계산서를 못 쓸 수도 있는데 자진해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요. 5천만 원을 받았으면은 5천만 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하라고 세법은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까먹거나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거를 되게 주의를 하시라고 저는 많이 권장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지금 법인 사업자잖아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 거기에 찍혀요. 안내문에 찍혀요. 자동차 파신 것 같은데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동차 관련돼서 구청에 다 등록하잖아요. 그런 등록 행위가 국세청에 다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들 때문에 이것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세금을 역으로 국세청한테 고지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땐 가산세까지 같이 나오니까 더 많이 나오겠죠. 주의하세요. 개인 거래라고 안 걸리겠지. 걸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여기서 자동차를 팔 때 이거는 내가 취득했을 때 얘기예요. 자동차를 내 차예요. 우리 법인 차인데 개인 사업자로 된 내 차인데 이거를 팔았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근데 리스로 이용하고 있었거나 렌탈로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 차를 승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리스나 렌탈은 최장 5년이에요. 그 계약기간 안에 그 차를 승계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감독님이 타던 차 리스 차인데 저한테 승계했어요? 이거 계산서 발행 안 해도 돼요. 보통 승계할 때 그 리스사나 렌탈사에 보증금 준 거 그거를 이제 인수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선납금을 냈거나 이런 거 다 승계한단 말이에요. 이거 세금 계산서 품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안 나와요. 되게 심플하죠,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스가 종류가 두 개예요. 운용 리스가 있고 금융 리스가 있고, 금융 리스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돼요. 이거 참고하세요. 이거에 대한 그 세법 해석도 있으니까 제가 세법 해석을 그 우리 블로그 글에다가도 이제 넘버링 해놨어요.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내가 차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면세 사업자는 일단 발행 안 해도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일단은 세금 계산서예요. 과세 사업자들만 발행할 수 있는데 면세는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다. 그리고 간이가세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면세나 간이가세자일 때는 좀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일반 과세 사업자들은 무조건 내가 갖고 있는 취득한 차량을 팔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요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르시는 거. 감독님이 사업하는데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으니까. 개인 사업자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었어요. 사업에 이용하려고 뭐 승용차 하나를 샀어요. 세금 계산서 들어왔겠죠?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요. 중간에 폐업했어요. 폐업했는데 자동차는 계속 탈 수 있잖아요. 내가 폐업했다고 그 자동차 팔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개인이면. 뭐 법인이면 정리해야 될 수도 있어요. 폐업하면서 해산하고 청산하니까. 근데 개인이면은 계속 쭉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때 폐업한 이후에라면 괜찮아요. 내가 2020년도에 차를 샀고 2024년도에 예를 들어서 폐업을 했어요. 근데 차를 25년도에 중고차로 팔았어요. 이거 괜찮아요. 내가 사업자가 없잖아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사업용 차가 내 개인 재산으로 귀속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니까. 이것도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사업하다가 폐업했어요. 이 차 나중에 팔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시로도 제가 블로그 글에다가 좀 적어놨으니까 하나만 보여드려 볼게요. 네, 홍길동이 사업용 차를 1억 주고 샀어요. 요즘 승용차 많이 비싸졌죠? 1억 주고 샀는데 3년 동안 타다가 중고차 매매상에다가 6,600만 원 주고 팔았어요. 6,600. 계산하기 쉽죠? 내가 실제로 차값에 대해서 받은 건 6천만 원이에요. 600만 원은 부가세예요. 네, 이건 저축해놔야 돼요. 나중에 목돈으로 무조건 나와요. 6,600 받았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차가 얼마나 강가됐어요, 지금. 보통 차를 팔 때 강가된 거를 1억에서 6,600만 원이 강가됐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차는 지금 4천만 원이 강가가 된 거예요. 부가세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강가된 거는 3,400만 원이 강가된 게 아니고 4천만 원이 강가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안 아까워요. 예, 보통 내가 3,400만 원 강가됐는데 부가세 600만 원 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값을 생각할 때는 사업용 자동차를 특히나 팔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부가세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어요. 소득세나 법인세. 사업용 자동차를 타다가 중간에 팔았어요. 사업용 자동차를 만약에 샀을 때 가격이 1억이라면 1억은 5년 동안 균등 상각된다 그래요. 매년 2천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회계 처리상. 그러면 아까 홍길동 씨는 차를 3년을 탔잖아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이 강가가 돼 있고 장부가 4천만 원이 달려 있던 거예요. 장부에는. 근데 그 4천만 원짜리 차를 아까 뭐라 그랬죠? 6천만 원에 파는 거라 그랬죠? 6천만 원에 판 거예요. 그러면 나는 4천만 원짜리가 달려 있었는데 6천만 원에 팔았네? 그럼 2천만 원의 이득을 본 거예요. 회계 장부상으로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금이 두 가지가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슈. 그러면 내가 이거를 차를 샀을 때 얘기잖아요. 리스나 렌탈은 어떻게 될까? 리스나 렌탈도 팔 때, 승계할 때 혹시나 이렇게 법인세나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통 5년 단위 이내로 차를 어떻게 사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차를 팔 때 이슈도 있는 거예요. 감독님이 지금 보증금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넣어놓고 매달 뭐 한 200만 원씩 월납하던 차가 있어요. 그거를 저한테 그대로 승계했어요. 5천만 원 받고 보증금 받고 그리고 그대로 승계했어요. 여기에서 이득 행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개연성이 없어요. 근데 단 만약에 추가적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감독님 차가 너무 좋은 차예요. 뭐 포르쉐를 사셨어요. 포르쉐를 리스로 이용을 하셨는데 그 차가 출고되는데 너무 오래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가로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차를 리스했던 가격보다 내가 보증금 5천만 원 넣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5,5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500만 원은 이득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리스나 렌탈에 있어서는 승계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 이슈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용 자동차를 취득하는 그 팁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설명해 드려볼게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차를 저렴하게 사고 세금을 적게 내게
내면서 이용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차이 많이 나거든요. 차량을 한번 사면 내 성향상 5년 이내로 무조건 탄다. 리스나 렌탈 하세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내가 5년 안에 팔 건데 이거를 취득하는 건 사실 되게 아까운 거예요. 차를 팔 때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부가세 따로 주지 않아요. 매매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생돈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5년 이내라면은 리스 승계하거나 렌탈 승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리스나 렌탈 하는 게 세금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다. 근데 5년 이상을 타요. 리스나 렌탈도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5년이기 때문에 최장이 5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인수해야 되거든요. 인수하면 결국 내 차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똑같고 차를 팔 때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승계할 때 리스가 내 차로 취득되는 그 과정에서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 우리 차 살 때 세금 내잖아요. 취득세라고. 그때 취득세도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차를 5년 이상 탄다면은 이거는 저는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리스 렌탈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차를 좀 오래 타니까. 그래서 보통 사요. 산 다음에 그거를 탈 만큼 타고 중고로 팔아요. 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제가 리스나 렌탈이 유리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세금적으로. 저는 차를 사는 이유는 5년 이상을 타기 때문에. 이 이유가 저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는 많은 구독자분들이랑 납세자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팔 때 회계 처리되는 것 좀 보여주라. 그 실제로, 그리고, 운행일지 같은 거 제가 잘 쓰라고 굉장히 많이 권장을 드렸단 말이에요. 뭐, 감가상각비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나머지는 한도 추인됐다가 팔 때 다 비용 처리돼요.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를 팔 때 어떻게 과거에 비용 처리 한도초가 됐던 게 다 들어오고 이러는지 이따가 칠판에 한번 써 드려 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칠판에다가 좀 적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볼게요. 네, 돌아온 세금 1타 강사, 네, 김종석 세무사예요. 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쉽거든요. 일단은 차를 샀습니다. 1억 원짜리 차를 샀어요. 네, 이 1억 원짜리 차를 3년 동안 보유하다가 처분을 했는데 처분가액은 6,600만 원이다. 이거 아까 예시로도 말씀드렸죠? 이거 부가세 포함이에요. 네. 네. 부가세 포함인데 이거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6,600만 원이면 여기에서 실제로 차값은 6천만 원이고 VAT는 600만 원인 상황인 거죠? 부가세는 그냥 내야 돼요. 부가세는 내고 끝인데 이 차값에 대한 6천만 원은 실제로 내가 차를 판 가격이다. 이 6,600만 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중고차 계약하실 때 내가 생각한 금액은 내 차값을 여기에서 나누기 1.1을 하면 돼요. 계산 상식 쉽죠? 6,600에 1.1을 하면 내가 실제로 차를 판 가격은 6천만 원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차를 산 거랑 그리고 리스한 거랑 다르다 그랬죠?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갈 건데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세법 잘 아시는 분이 거기 오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확한 거는 저희 그 홈페이지에 사업용 자동차 계산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네,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으면은 이 1억이 똑같이 5년 동안 균등 상각된다고 했죠. 네, 연에 2천만 원씩 비용 처리가 돼요. 연에 2천만 원. 근데 3년을 보유했죠? 곱하기 3년. 그러면 총 6천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회계 용어인데 잔존가액이 이제 4천만 원이 돼요. 자, 여기까지 쉽죠? 네, 보세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되는 한도가 있어요. 차량가액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이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네,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매년 800만 원씩만 인정이 되는데 2천만 원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1,200만 원은 비용 처리가 부인된 상태. 이거를 우리가 한도 초과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죠. 와, 이것도 많이 돼 있었어요. 차값이 워낙 비싸니까 3년 동안
3,6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부인이 돼 있었어요. 자, 이 상태로 볼게요. 이 3,600만 원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숫자예요. 차를 3년 동안 회계상으로는 6천만 원을 비용 처리했으니까 최종 잔존가액은 4천만 원이죠. 이 잔존가액 차량을 6천만 원에 팔았어요. 2천만 원의 이득이 생겼죠. 이게 이득이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소득세나 법인세가 나온다고 했죠? 아,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도 초과돼 있던 거, 이게 차를 팔 때 다 들어와요. 여기에서 이거를 추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차를 파는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걸 추인하는데 그 마이너스 3,600만 원이 찍혀요. 쉽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를 팔 때 내가 내는 세금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600만 원이 찍히죠. 내가 실제로는 장부상으로는 4천만 원짜리 차를 6천만 원에 팔아서 2천만 원이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에서는 내가 한도 초과로 차 이월시켜놨던 금액이 넘어와요. 한 번에. 이게 이제 비용 추인이 돼서 실제로 차를 팔 때 1,600만 원만큼 비용 처리가 더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제가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항상 잘 쓰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2월 되는 거 평상시에 운행일지 100%로 잘 썼어야지만 이렇게 2월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절반만 썼어요. 그러면 이거 1,200만 원 2월 되지 않아요? 절반이면 600만 원만 2월 돼요. 600만 원에 그러면 1,800만 원만 넘어와서 이게 실제로 확 줄어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운행일지 왜 또 잘 써야 되는지 알겠죠? 이거 그 저희 홈페이지 그 사업용 자동차 계산기 들어오시면 다 계산해줘요. 운행일지 썼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비용 처리가 추인되는지. 근데 이 추인되는 방식만 보세요. 지금 회계상으로는 4천만 원짜리 차를 6천만 원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득이지만 이런 한도 초과들이 결국에 넘어와서 파는 시점에 추가 비용 처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차를 월 리스로 200만 원에 이용하던 차도 있었어요.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거를 그대로 승계했습니다. 승계했어요. 네, 이거를 만약에 보증금 5천만 원에 그대로 승계를 했으면 법인세 나올 일이 없어요. 법인세 나올 일도 없고 소득세 나올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차가 추가피가 있었어요. 차가 지금 6,600만 원에 지금 얘를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증금을 내가 5천만 원이 아니고 6천만 원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추가피가 나왔거든요. 추가 그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나 법인세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리스나 승계에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이 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아니면은 이 보증금을 내가 약간 손해보면서 차를 승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감가가 되니까. 이 월 리스료는 줄어들지 않아요. 승계해도. 이거는 자동차 회사랑의 계약이니까. 그리고 이 보증금도 그대로 딸고 가는데 내가 손해를 보는 건 보통 자동차 회사에 미리 준 돈에 대해서 좀 줄어드는 형태로 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 감가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보통 리스나 렌탈에 있어서는 법인세 이슈는 발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5년 안에 이슈잖아요. 5년 안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보세요. 저 같으면 리스 하겠어요. 리스나 렌탈 하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용하다가 승계하고 가거든요. 세금 이슈 하나도 없이. 근데 내가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 팔 때 부가세 600만 원 냈죠. 이거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차를 파는 행위만으로 세금이 나온 거예요. 뭐 소득세나 법인세는 뭐 운행일지 잘 써서 2월 시키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해도 이 부가세 자체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차량을 취득할 때 내가 5년 이내에 이용한다가 그러면은 네, 무조건 리스나 렌탈 고민해 보시는 거 너무 좋다. 네, 일단은 뭐 어려운 산식들 제가 세무사들 교육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설명해 봤는데 너무 어려우시면은 일단은 우리 로뎀 세무법인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자동차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고 얼마나 이월되는지를 보고 이런 산식 가운데 계산하면 아 그래도 내가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는 비용 처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네, 좀 도움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로뎀 세무법인에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